경기가 어렵다고요? 아니요, 접대가 멸종한 겁니다. 과거 대한민국 경제에는 공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남 룸살롱 예약이 꽉 차면 주가가 오르고 웨이터 팁이 줄어들면 경제 위기가 온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수십 년간 한국 비즈니스를 지배한 밤의 경제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울 유흥가의 매출이 반토막 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증발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밤 12시에 택시가 안 잡혀 발을 동동 구르던 그 거리들이 지금은 저녁 9시만 돼도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술을 안 마신다는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돈의 흐름이 법인카드에서 개인 취향으로, 접대에서 구독으로 강제 이동하면서 벌어진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수천 개의 붉은 네온 사인이 꺼진 진짜 이유, 그리고 그 욕망의 파편들이 어디로 튀었는지 오늘 아주 건조하고 냉정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 10명 중 7명이 더 이상 유흥업소를 찾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문 닫은 술집과 노래방이 수만 곳에 달하고 한때 현금이 넘쳐 흐르던 번화가들이 공실 딱지만 붙은 채 방치되고 있어요. 흥미로운 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돈이 있어도 안 가고 시간이 있어도 안 가요. 소비 패턴 자체가 송두리째 뒤바뀌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건 기업 문화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거래처 접대나 핌 회식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2차, 3차로 이어졌어요.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니까 부담도 없었고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인맥이 돈독해진다고 믿었죠. 신입사원 시절부터 선배들 따라 밤거리를 누비며 사회생활의 암묵적인 룰을 배웠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한 대기업 인사팀 관계자는 5년 전부터 유흥업소 결제 자체를 시스템에서 원천 차단했다면서 적발되면 인사불이익은 물론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귀맴했습니다. 중견기업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감사팀이 분기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샅샅이 훑고 석연치 않은 심야 결제가 포착되면 곧바로 소명 요구가 날아오거든요. 더 결정적인 건 조직 문화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부장님이 오늘 한잔 하자고 하면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분위기 깬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혹은 승진에 불이익 받을까봐 억지로 따라 나섰죠. 하지만 요즘 젊은 직원들은 다릅니다. 퇴근 후 시간은 내 것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고 원치 않는 술자리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음주 동석을 강요했다가 징계를 받은 관리자 사례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선뜻 2차 가자고 입을 떼겠습니까? 법인카드의 소멸과 조직 문화의 변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유흥업계를 떠받치던 가장 굵은 기둥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개인 소비자들 주머니 사정은 더 팍팍합니다. 40대 후반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단골집 가서 풀었는데 이제는 그 돈이 너무 아깝다고 솔직하게 터놨어요. 부동산 가격은 곤두박질치고 대출이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아이들 학원비에 부모님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밤거리에 뿌릴 여유가 없다는 거죠. 한 번 나가면 최소 수십만 원은 깨지는데 그 돈이면 가족들 외식을 서너 번은 하겠다 싶으니까 발길이 안 떨어진대요. 50대 직장인 하나는 더 씁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퇴직까지 몇 년 안 남았는데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밤에 눈 감으면 천장만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유흥비로 100만 원 쓰는 건 죄책감이 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30대 직장인들은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한 IT 회사 개발자는 굳이 비싼 돈 내고 초면인 사람이랑 억지로 술잔 기울일 이유가 뭐냐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일본 여행 적금을 붓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20대 후반 직장인은 유흥업소라는 개념 자체가 구시대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왜 모르는 사람한테 돈 주면서 비위를 맞춰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혼자 즐기는 문화가 깊이 뿌리 내리면서 누군가와 함께해야 한다는 강박도 옅어졌거든요. 퇴근하면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배달음식 시키는 게 훨씬 편하고 만족스럽다는 겁니다. 회식 문화의 쇠퇴와 1인 가구의 폭증,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유흥업소의 잠재 고객층 자체가 증발해버렸어요. 공급 측면에서도 심상치 않은 지각 변동이 감지됩니다. 과거에는 업주가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종사자들은 선불금이라는 족쇄에 묶여서 아프거나 지쳐도 쉽게 발을 뺄 수 없었죠. 손님이 막말을 퍼부어도 꾹 참아야 했고 사장이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다가 빚을 다 갚고 나서야 겨우 벗어날 수 있었던 게 과거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 강남 업소 운영자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짐 싸서 나가버린다면서 오히려 제가 고개 숙이는 처지가 됐다고 한탄했어요. 일손은 귀해졌는데 그나마 찾아오는 손님 응대할 사람이 없으니까 의리 갑 행세를 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거죠. 왜 이런 역전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우선 대체 일자리가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학력이나 경력 없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배달 플랫폼, 대리운전, 각종 기이코노미 일자리들이 생겨나면서 굳이 감정 노동이 심한 유흥업에 매달릴 이유가 줄어든 거예요. 게다가 SNS의 발달로 업소 간 정보 공유도 활발해졌습니다. 어디 사장이 괜찮고 어디가 진상 손님이 많은지 실시간으로 공유되니까 조건이 안 맞으면 금방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죠. 과거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종사자를 올가맬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흐름이 서비스 품질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원성이 빗발쳐요. 한 40대 사업가는 중요한 접대 자리에서 파트너가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봐서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썼습니다. 거래처 임원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용자는 대화는커녕 눈도 안 마주치는데 계산서에 찍힌 숫자는 200만 원을 훌쩍 넘겼다며 2번 다시 안 드리겠다고 선언했죠. 예전에는 손님이 왕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돈 내고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곤두박질 치면서 단골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어요. 손님이 줄어드니 쓸만한 인력이 이탈하고 서비스가 엉망이 되니 손님이 더 안 오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종사자들의 삶도 화려한 겉모습과는 딴판입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면 고급 레스토랑 사진이나 명품 쇼핑 인증샷이 넘실대지만 실상은 정반대인 경우가 수두룩해요. 30대 초반의 한 전직 종사자는 일할 때 번 돈 대부분을 도박판에서 날렸다고 털어놨습니다. 업소 인근 오피스텔에 사설 도박장이 숨어 있었는데 퇴근길에 뭔가에 홀린 듯 들어가면 몇 시간 만에 그날 번 돈 전부가 증발했대요. 처음엔 스트레스 해소라고 스스로를 달랬는데 어느 순간 손을 떼려 해도 떨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돈을 따면 더 따고 싶고 잃으면 본전 생각에 또 걸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죠.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더 열악한 조건의 업소로 옮겨야 했대요. 도박이 아니면 쇼피입니다. 값비싼 옷과 가방으로 자존감 구멍을 메우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한 현직 종사자는 이 바닥에 있으면 명품이 갑옷 같은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좋은 거 들고 있어야 무시 안 당하고 손님들한테도 대우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월급날 되면 바로 백화점으로 직행하는 사람이 많대요. 문제는 그 소비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닫는다는 겁니다. 편의점 도시락은 비싸다고 안 먹으면서 수십만 원짜리 오마카세는 눈 하나 안 깜빡하고 긁어요. 결국 손에 쥐는 건 카드 청구서뿐이고 빚을 갚으려고 더 일하고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또 쇼핑으로 푸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나이 35 넘으면 슬슬 밀려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남는 게 뭐냐면 빚하고 망가진 몸뿐이에요. 이 와중에 엉뚱한 피해자들도 속출합니다. 50대 중반의 한 자영업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는 단골 업소에서 알게 된 여성과 1년 가까이 진지하게 교제했다고 믿었습니다. 밥값도 내고 기념일마다 선물도 건네고 짧은 국내 여행도 다녀왔어요. 그녀가 힘들다고 하면 용돈도 보태줬고 나중에 함께 작은 가게라도 차리자는 얘기까지 나눴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고 메시지는 익십당하고 업소에 찾아가니까 그만뒀다는 말만 들었죠. 뒤늦게 수소문해 보니까 자신처럼 지갑 열어주는 손님이 서너 명 더 있었다는 걸 알게 됐대요. 1년간 쏟아부은 돈이 수천만 원. 감정적 상처는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밤에만 통화가 되나요? 개인적인 신상 얘기는 슬쩍 피하지 않나요? 금전적인 요구가 자주 있지는 않나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 관계의 본질을 냉정하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순정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이미 호구가 된 겁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다 사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업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시작된 만남은 태생적으로 금전 거래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순수한 감정으로 발전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지역별 양극화도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특정 구역의 초고가 업소들은 되레 매출이 뛰었어요. 연간 수십억 원을 굴리는 프리미엄 클럽들은 철저한 회원제로 문턱을 높여서 검증된 자산가들만 받거든요. 일반인은 입장 자체가 불가능하고 테이블 하나 잡는데 최소 수백만 원이 깔립니다.
이런 곳은 불경기를 타지 않아요. 오히려 경쟁 업소들이 쓰러지면서 상위 1% 고객들이 몰리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죠. 부자들의 놀이터는 더 화려해지고 나머지는 몰락하는 승자 독식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 풍경은 참담하기 그지없어요. 경상도의 한 항구 도시에서 20년 넘게 노래방을 굴리던 60대 사장은 작년에 끝내 셔터를 내렸습니다. 젊은 층은 일자리 찾아 전부 대도시로 빠져나갔고 남은 주민들 호주머니엔 여윳돈이라고는 없어서 손님 씨가 말라버렸거든요. 한 달 매출이 월세도 안 나오는 지경이었대요. 건물 통째로 비어있는데 재개발 소식은 감감무소식이라 그냥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소도시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유흥가라고 불리던 거리에 노래방 10곳, 호프집 15곳이 성업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노래방 2곳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빈 건물이거나 다른 업종으로 바뀌었죠. 지방 유흥업의 소멸은 곧 지역 경제 생태계 전체의 붕괴를 상징하는 거예요. 서울 한복판에도 기묘한 공간이 버티고 있습니다. 초대형 쇼핑몰 바로 뒷골목에 수십 년 묵은 집결지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첨단 빌딩 숲과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여전히 붉은 조명이 켜지고 호객 행위가 벌어지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죠. 재개발 광풍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몇 해 전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에 따르면 재개발 추진위원장이 그 일대 건물을 대거 움켜쥐고 있었을 뿐 아니라 불법 업소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땅값 오르면 개발 차익으로 대박 터뜨리고 그 전까지는 업소 돌려서 영업 수익을 챙기는 일석이조 전략이었던 거예요.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었죠. 결국 시민단체의 끈질긴 고발로 그 사람은 처벌받았지만 함께 얽혀있던 주변 건물주 대다수는 나는 몰랐다는 변명 한마디로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단속도 만만찮아요. 감시 카메라가 골목 곳곳에 빼곡히 깔려있고 낯선 얼굴이 나타나면 즉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거든요. 경찰이 잠입 수사를 시도해봤자 문턱조차 넘기 어렵습니다. 단속반이 온다는 첩보가 돌면 철제 셔터가 내려오고 안에서는 증거인멸이 이뤄지죠. 법은 멀고 어둠은 가깝다는 말이 실감나는 현장이에요. 이런 카르텔 구조가 유지되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해 보입니다. 산업 지형 자체도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유흥이 쪼그라들면서 온라인으로 수요가 대거 옮겨붙고 있어요. 화상 채팅 서비스나 가상 동반자 플랫폼 이용자가 폭증했거든요. 집 안에서 편하게 화면만 보면서 대화할 수 있고 비용도 오프라인의 10분의 1 수준이니까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진 거죠.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데 굳이 씻고 나가서 비싼 돈 쓰기는 싫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남성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한 20대 후반 직장인은 퇴근하고 지쳐서 집에 오면 나갈 기운이 없는데 앱 켜면 바로 대화 상대가 연결되니까 편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새로운 형태의 유흥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사회적 고립이 더 깊어질 수 있고 현실에서 대면 관계를 맺는 능력이 퇴화할 수 있습니다. 화면 속 관계에 익숙해지면 실제 사람을 만났을 때 어색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또 플랫폼 중독에 빠져서 시간과 돈을 과도하게 쓰는 사례도 늘고 있어요. 한 상담사는 온라인 채팅에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쓰면서 현실 연애는 포기한 30대 남성 상담을 여러 받았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유흥이 등장했을 뿐 인간의 외로움과 욕망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다만 시장은 이미 그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고 이 흐름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숫자를 들여다보면 변화의 규모가 피부로 확 와닿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전국 유흥주점 수가 30% 넘게 줄었고 노래방도 비슷한 수준의 낙폭을 기록했어요. 2019년에 3만 곳이 넘던 유흥주점이 지금은 2만 곳 초반까지 쪼그라들었죠. 노래방은 더 처참합니다. 같은 기간 거의 40% 가까이 사라졌어요. 이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2030년에는 지금의 절반도 남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흘러나옵니다. 한 사회학자는 이게 단순한 불경기 탓이 아니라 세대 가치관의 근본적인 지각 변동이라고 짚었어요. 집단보다 개인을 앞세우고 타인의 감정 노동에 돈 쓰는 걸 불편해하는 젊은 세대가 사회 주류로 올라서면서 산업 자체가 발밑이 꺼지고 있다는 분석이죠. 한때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었던 50대 업주 하나는 씁쓸하게 회고했습니다. 90년대 말 IMF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힘들어도 손님들이 스트레스 풀러왔는데 지금은 아예 문화 자체가 사라져버렸다고요.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살아날 거라는 희망도 없대요. 젊은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산업 자체가 고령화되고 있고 10년 뒤에는 정말 몇 군데 안 남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미 그의 주변 동료 업주 10명 중 7명은 폐업하거나 업종 전환을 했대요.
결국 우리는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장면을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네온사인 꺼진 거리, 자물쇠 채워진 가게들, 다른 먹거리를 찾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누군가에게는 아련한 추억이 서린 공간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고단하고 처절했던 생존의 흔적이기도 하죠.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적응하지 못한 이들이 생겨났고 그들 중 상당수는 더 열악한 환경으로 밀려났습니다. 밤일로 억대 연봉 벌던 사람들이 이제는 배달 라이더 조끼를 입고 대리운전 콜을 기다리고 있어요. 화려했던 시절의 기억만 남긴 채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거죠. 시대가 바뀌면 산업도 바뀌고 삶의 방식도 바뀌어요.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차가 자동차에 밀려났고 비디오 대여점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자리를 내줬듯이요. 다만 그 과정에서 터져나오는 충격을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겠죠. 수십 년간 이 업계에서 일했던 사람들, 다른 기술이나 경력 없이 나이만 먹어버린 사람들을 사회가 어떻게 품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불 꺼진 간판 사이로 스며드는 고요한 침묵이 당분간 이 거리를 지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는 오늘도 새로운 내일을 찾아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겠죠.